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목요일 11시를 막 넘기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거에서 강원도 원주에서 당선된 친노 친문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이광재 당선인이 이제 노무현, 문재인 10년은 조선조의 태종에 이어 세종의 성대를 이끈 그런 시대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자부심에 가득 찬 말을 쏟아냈습니다. 뒤이어서 이런저런 의원들, 제가 일일이 이름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만 덩달아서 호응했고 청와대 대변인마저 코멘트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간신배들 아니냐, 지나친 말 아니냐, 자화자찬 아니냐, 용비어천가를 각색한 문비어천가를 부르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좌우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태종이 됐건 세종이 됐건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2년 동안에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태종으로부터는 남은 임기 2년 동안 배울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종 임금으로부터는 그 아주 빛나는 업적을 쌓았고 그리고 그의 통치 기술 방향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에 주목하고 배워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종 임금이 철저하게 민본 중심의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민생 경제에 아주 몰두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발이 들고 기근이 심할 때는 경복궁의 경회로 옆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기근을 하면서 반찬 가짓수도 줄이면서 백성들과 함께 그 고통 함께 했을 뿐 아니라 천문, 지리, 이학, 심지어는 역술, 음악, 풍수, 지리, 그리고 농사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책도 출판하고 장영실 같은 서을 출신을 높은 관직에 기용해갖고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해시계, 물시계, 치국이, 혼천이 등을 발명해서 민생경제에 도움이 주도록 하는 이걸 필생의 세종의 노력의 바탕에 이게 깔려 있습니다. 이걸 문재인 대통령도 남은 임기 2년 동안에 인기를 올리고 내 인기가 이 정책을 펴면 어떨 것인가 이런 생각 하시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이 무엇을 아파하고 하는가. 좀 생뚱맞은 얘기인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세종 임금의 이런 통치술에 민본 경제를 실현하게 되는 통치술에 비추어 봤을 때 만일 세종 임금이었다면 3년 동안 탈원전 정책을 펴왔지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아마 세종 임금 같으면 그걸 깨달으면 탈원전을 포기하고 수정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동안에 조선조 왕들 중에서 반드시 본받아야 할 두 임금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제로 모든 임금에는 장단점이 있었고 통치에 있어서 공적도 있고 과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에 해당하는 것 중에 특별히 명심해야 할 광해군과 정조 임금에 대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광해군에게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시점에 그의 외교 통치술을 본받고 심각하게 한번 회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해군은 명나라가 쇠퇴가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만주에서 일어선 여진족의 후금국, 누르하치가 창건한 후금국, 뒤에 청나라로 이름이 바뀌지요. 가 간단치 않은 기세로 명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광해군은 판단한 것입니다. 명나라 요청에 의해서 후금을 칠 테니 원병을 보내라고 하는데 할 수 없이 응합니다. 12,000명. 당시 조선이 임진왜란 이후에 피폐한 상황 아래서 12,000명의 병조를 만주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닌데 일단 응했습니다. 도원수로 강홍립을 임명해갖고 강홍립에게 밀지를 줬습니다. 명나라 사정을 잘 살펴보고 후금군에게는 공격하지 마라. 만일 힘에 부치는 일이 생기면 투항을 해라. 후금군에게 투항을 해라. 이런 밀지를 줬습니다. 강홍립은 그 밀지에 따라서 후금에 투항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조선 임금의 뜻이
후금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광해군은 인조 반정으로 왕위를 잃고 쫓겨나게 됐습니다. 인조는 대명 명나라의 사대하고 존숭하는 친명 사대주의를 깃발로 구태타 인조 반정을 일으켰기 때문에 후금을 치는 쪽으로 광해군과는 전혀 반대의 외교정책, 군사정책을 폈습니다. 결국 어찌 됐습니까? 인조 임금은 등극한 지 13년 뒤인 1636년에 병자호란을 당했지요. 삼전도의 치욕을 겪었습니다. 그건 표면상 보이는 것이고 20만 명이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이 조선왕국은 임진왜란 이후 40여 년 만에 일어난 이 병자호란으로 완전히 쇠망의 길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한 임금과 한 세력의 외교의 판단에 따라서 구분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 그것을 광해군에게서 문재인 대통령 배워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친중 사대주의, 묘하게 친명 사대주의하고 유사하지요. 친중 사대주의, 종북 굴종주의에, 그리고 반미 자주로선, 그리고 반일 종족주의, 이렇게 아주 편을 갈라가지고 누구 눈에도 확연히 보이게, 만일 광해군에게 지금 현재의 우리의 외교적 상황을 자문을 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어떤 해답을 내릴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조 임금에게서는 포용, 소통, 탕평의 통치술을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 동안에 배우고 그게 접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조 임금은 백성들하고 직접 소통하는데 조선조 임금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실적을 남겼습니다. 격쟁을 무한대로 허용했습니다. 백성이 민원이 있을 때에 임금 행차나 또는 궁궐 바깥에서 꽹가리 치고 징치고 북치고 해서 여기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호소를 하면 임금이 직접 그것을 접수를 해가지고 판단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정조 시절에 조선조 실록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3,000번의 격쟁을 정조가 받아들였다. 1년에 몇 차례씩 수원 행궁에 거둥할 때는 그 행차길에 백성들이 격쟁을 울렸을 때 행차를 멈추게 하고 직접 백성들로부터 민원사항을 청취한 임금입니다. 정성 판서 고관들이 전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천한 것들을 전하께서 직접 이렇게 만나시면 전하의 품위가 떨어질 뿐 아니라 이 백성들이 버릇을 나쁘게 합니다 라고 하고 수차례 지속적으로 아래서나 임기 끝날 때까지 그 신하들의 그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네들이 지금 철저히 하고 있느냐? 내가 하는 일에 방해하지 말라. 오히려 그렇게 아주 야단치고 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소통의 정신을 문재인 대통령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로는 정조 임금은 자기의 세자 그리고 왕위에 오르는 그 등극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등극 직후에 암살을 기도했던 그 노론 세력의 상당 부분에 대해서도 그들을 포용하고 그리고 탕평책을 써서 요직에 기용했습니다. 가령 대표적으로 심환지 같은 사람은 판서를 시켜서 우의정까지 이르렀는데 자기의 목숨까지 노렸던 그 노론 세력의 사람도 우의정까지 시키면서 작년인가 발굴된 자료에 의하면 정조 임금이 그 심환지하고 어필을 보내고 답장을 받고 한 것이 어마어마한 양이 발견이 돼갖고 지금 아마 국사편찬위원회가 이어서 검토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정조 임금은 그랬던 사람입니다. 백성과 소통하고 반대파도 소통하고 반대파도 기용하고 하는 소통과 포용,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에 살펴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